승부차기 순간 같은 거예요. 저한테 이거보다 세계 중요한 순간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함성 소리가 먼저 딱 들리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랑 후배들 놀러 와 있었거든요. 제가 14.19초의 기록으로 2위를 0.6초 차이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살다 보니까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가끔 1초가 되게 별거 아닐 때가 있는데 3번 고를까 4번 고를까 마킹을 딱 바꾸는 순간 인생이 바뀔 때가 있어요. 저한테도 런칭을 어떻게 하냐, 0.5초가 어떻게 나냐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승을 차지하고 여기가 왼쪽이 이제 고개비행 국가대표, 오른쪽이 이제 멀리나리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선발위를 우승을 하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날아갑니다. 여기가 세계대회 현장이에요. 그 독일 옆이라서요. 여기가 프랑스 알프스 산맥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이 경납고로 가서 제가 15년 만에 캠브레퍼 날씨 만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다 보면 아역 배우가 나무 뒤로 이렇게 숨었다 나오면 이제 어른이 돼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한 2회쯤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린 시절에 여기 농학년 여기 STX 여기 옆에 사는 정욱이가 갑자기 15년 만에 어른이 되어서 이 대회장에 온 것 같은 타임워크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제가 종이비행기 처음 날리게 된 건 아저씨가 기네스 세계기록 세우는 걸 보고 나서부터고 제 비행기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거든요. 그 사각형으로 생긴 이유도 아저씨 비행기를 보고 배워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세계대회 현장이니까 다들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사인해달라 그러고 되게 유명인이잖아요. 근데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세계대회 현장이라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거지 미국 아틀란타에 가면은 그냥 자기 동네에서 머리 벗겨진 할아버지래요 그냥. 그리고 자기가 종이비행기 챔피언인 거 알아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그렇게 먼 곳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방송이 나간 줄도 몰랐는데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기를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신문방송학과 출신이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면 제일 잘된 직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기자, 맞아요. 그리고 PD 이런 직업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뭐뭐 하는 이정욱입니다 보다 안녕하세요 SBS, KBS PD입니다라고 하는 게 좀 간지날 것 같았어요. 남들한테 있어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운이 좋아서 공중파에 방송도 내보내고 공모전 상도 받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뭘까요? 맞아요. 재미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 중에요. 재미가 없는 일이 있어요. 네, 저도 잘할 수 있는 일인데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는 순간 저희 어린 시절의 영웅인 캠브레퍼 아저씨, 오래 날리기 챔피언과 멀리 날리기 챔피언 이 아저씨. 근데 이 아저씨 되게 특이한 게요. 여기 이거 넥타이 뭔지 보이시죠? 종이비행기예요. 이 아저씨가 미국의 원래 케이블 TV에서 PD 하시는 분인데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기네스 기록 세우고 전 세계 이런 박물관 같은데 항공박물관 다니면서 강연하시고요. 그 미국 전역에서 종이비행기 대회 열면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PD라는 직업을 때려쳤어요. 그리고 종이비행기 대회 열고 이런 일을 하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종이비행기가 단순히 어떤 아이들의 놀이가 아니라 하나의 이색 스포츠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대회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여 이색 스포츠 이런 게 정말 재밌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직업을 만들기로 합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색 스포츠 마케터가 됐는데 제가요 이때부터 덕밍아웃이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들 커밍아웃 알죠? 덕후들의 커밍아웃을 덕밍아웃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강제로 덕밍아웃이 된 거예요. 세계대회 나가면서 방송이랑 기사로 나갔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인터넷에 이제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라고 하면 이정욱이 나오고요. 이정욱을 검색하면 종이비행기 국가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사인도 만들었어요. 초딩들이 하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종이비행기 리 이렇게 딱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직접 만들었어요. 자 이러면서 제가 사진도 이렇게 찍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국가대표니까요. 네, 국회에 대한 맹세예요. 왜냐하면 국가대표가 해외에 자기 나라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도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도 처음에 제가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이러면 뭐지 싶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남들이 전부 다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라고 그러면 웃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제 강연 끝나고 제 이름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를 뭐라고 기억할까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이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여러분들 준호에어 이런 거 알죠? 박준혜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가는 미용실에 개인 이름 붙은 거 있는데 그게 개인이 브랜드화 된 거예요. 준호헤어, 박준헤어 이런 게 더 이상 사람 이름이 아니라 헤어샵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것처럼 어떤 개인이나 개인의 직업이 브랜드화 되는 걸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여기 시골 살면서 과외도 한 번 못 다녀봤고 학원도 한 번 못 다녀봤어요. 근데 이제 전국에 20개의 과학고등학교에서 저한테 강연 요청이 와요. 제가 종이비행기 때 유치역학 항공역학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국어공무원 신문방송학 전공인데 과학고등학교로 강연을 나갑니다. 전국에 있는 종이비행기 관련 대회, 종이비행기 관련된 과학 캠프에서 누구 찾을까요? 기가 막히게 저를 찾고 연락이 와요. 이제 먼저요, 전국에서 이런 캠프 강연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의 힘이에요. 여러분들도요, 어떤 친구, 밥 잘 먹는 친구, 혹은 뭐 잠 잘 자는 친구, 맨날 늦는 친구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각자의 브랜드예요. 뭐가 딱 했을 때 떠오르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그거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취업이나 창업할 때 힘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는 방송에서 보신 분들도 있어요. 방송에 제가 여러 번 나갔거든요. 근데 위플레이라는 회사 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만든 회사거든요. 근데요, 창업이나 스타트업 있죠. 이런 창업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창업을 한 사장이 있죠. 스타트업 한 대표 브랜드가요, 그 회사 브랜드예요. 저희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팀입니다. 외부에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위플레이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이 만든 이색 스포츠를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제가 옛날에는 자기소개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 뭐 무슨 학교, 무슨 과, 혹은 학교 내에서 뭐도 말해요? 학번도 말하죠. 몇 학번 이정욱입니다 이랬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제가 어떤 뭐 학과나 학교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되면요, 어떤 소속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다를 뭘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종이비행기를 날리다가 이색 스포츠 마케팅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색깔내기 나름이거든요. 두 번째로요, 제가 스카우트 제의를 되게 많이 받게 됐어요. 이 뒤로. 제가 작년에, 올해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어린이날 때 저를 섭외했습니다. 왜 섭외했을까요? 아이들이랑 되게 기가 막히게 놀아줄 것 같잖아요. 4월 과학의 달이고. 행사를 요청하시는데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 넓은 잔디밭에서 멀리 날리기 종이비행기 대회 열어드리고 강연도 했어요. 그 뒤로요, 그쪽에 있는 팀장님이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근데 경쟁률이요, 몇백 대 1 되는 기업이거든요. 공기업 중에 제일 연봉도 높아요. 근데 저를요, 왜 스카우트 요청을 했을까요? 경쟁률 그렇게 높은 회사에서. 메리트, 어떤 메리트냐면요, 제가 요즘에 기업 강연도 많이 가는데 이런 거 있어요. 인사 담당자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학생들이나 취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실력은 다 고만고만하대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다 일을 시키면 고만고만하게 잘할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딱 뽑아서 뭐 어떤 일을 맡겨야 되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딱 뽑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애들 행사할 때 뭐 이색 스포츠 가지고 종이비행기 물수제비 같은 거로 이런 이색 스포츠 열어줄 것 같잖아요. 그때부터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기의 퍼스널 브랜딩이 확실히 되면요, 취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신기한 거죠. 종이비행기 이색 스포츠 있는데 제가 이색 스포츠를 잘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종이비행기를 잘 날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써먹는 거에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10월 10일에 한강에서 종이비행기 가족 축제 할 텐데, 이때는 제가 한 20개 되는 부스 중에 하나 맡았어요. 하나 한 100만 원 정도 맡고 했었는데, 이 전체 부스 규모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행사입니다. 근데 올해부터는요, 제가 이런 행사를 전체 기획 총괄을 하고 있어요. 얘가 종이비행기 날릴 줄 알아서 섭외를 했더니 이런 기획 운영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종이비행기 관련 행사는 제가 처음부터 연출까지 하면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저한테 맡겨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여기다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주영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저한테 와서요, 자기는 종이비행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더니 저한테 종이비행기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보면 제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는 15년 만에 저의 영웅이었던 캠플레건 아저씨 작년에 만났고요. 15년 만에 제가 누군가의 종이비행기 영웅이 된 거잖아요. 너무 대단한 존재가 되지 않아도 되겠다.